안녕하세요. 이혼 디자이너, 이혼 전문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혼하는 경우에요. 가장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장 이혼하시는 제일 큰 이유가 부부 일방 또는 쌍방 채무 때문에 이혼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채무가 많아지게 되면 대부분 남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집을 부인 명의로 해놓으시거나 남편 명의로는 안 하시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채무 부담할 일도 많아지고 회사가 뭐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내 명의로 아무것도 없어야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물론 사업하시는 분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요, 보통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이든 뭐 집이든 안 하시는 게 사실 대부분인데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남편이 채무가 많은데 집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집에 강제 집행이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채무자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재산, 즉 그 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인 재산에까지 강제 집행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사실 보면 제가 물론 이혼 사건도 많이 하지만 회생 파산 사건도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근데 회생 파산이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채무가 많으신 분들, 채무 초과이신 분들, 내 재산보다도 채무가 많아서 이게 연체가 되면은 채권자들이 계속 독촉을 하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채권자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금융권이죠. 은행이라든지 카드회사, 카드대출, 대부업체, 저축은행 이런 데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이게 연체가 되면서, 그리고 그 이금융권이 사실 이자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두 번 연체가 되면 이제 원금보다도 사실 이자가 훨씬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채무 독촉을 받으시다 보니까 회생이나 파산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요즘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생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을 있을 때 내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돈을 변제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채무가 3천이다 그러면 내가 매달 버는 돈이 200만 원인데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고, 그래서 그 최저 생계비 빼면 한 달에 남는 돈이 4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40만 원을 1년 하면은 480만 원이잖아요. 이걸 3년만 갚으면 원금 이자와 원금 일부가 탕감되는 제도가 이제 회생제도고, 파산제도라는 거는 내가 채무가 많고 재산이 없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아예 파산하는 경우. 근데 사실 이게 부부 중에 쌍방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방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혼과 결부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유일한 집, 재산이 집 한 채예요. 근데 그거를 부인 명의로 이미 해놨을 때는 남편이 회생을 하시든 파산을 하시든 상관이 없지만, 두 분이 근데 이혼을 하실 때 만약에 이 재산을 부인 명의로 된 걸 그냥 부인이 줘버려요. 그러면 남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남편 명의로 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강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남편이 자기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물론 실제로 이혼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채무가 많기 때문에 내 명의로 된 집을이라도 한 채 남겨서 자식들 키워야 된다, 여기 살아야 되니까 집 한 채라도 건져보자, 이런 마음에서 가장 이혼을 하시면서 집을 부인한테 재산 분할로 넘겨주시는 사례가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게 문제가 없을까? 이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원래부터 부인 명의 같으면 사실 남편 혼자 파산하면 상관이 없어요. 회생을 하시든 파산을 하시든. 그리고 두 분이 이혼하시면서 부인 명의로 된 집 그대로 부인한테 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남편의 채권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남편 채무가 많고 가진 거는 집 한 채밖에 없다. 물론 집에도 대출금이 막 있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집 한 채라도 어떻게 건져서 여기서 자녀분들 키우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남편이 그래 우리 가장 이혼하자,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집은 내가 재산 분할로 넘겨줄 테니까 부인 명의로 바꿔라, 이렇게 한 경우에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에 보면요, 사해 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이 이 부동산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한 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집 한 채라도 어떻게든 강제 집행을 해서 돈을 일부라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남편이 그것을 제3자인 부인한테 재산분할로 넘겨버린 경우에 이게 채권자들의 이제 채권의 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를 사해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민법에서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이걸 부인한테 재산분할로 넘기는 거하고 제3자한테 매매로 넘기는 거랑 또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3자한테 만약에 팔아버렸어요, 집을. 그럴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채권자들이 제기하면 거의 채무자와 제3자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이 집 자체가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회복해서 이 채무자의 명의로 된 집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집을 경매를 넣어가지고 자기 채권액을 추심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부인한테 재산 분할로 넘겨버려 협의 이혼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짜고 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협의로 하는 경우보다는 조정을 해서 뭐 내가 이혼할 건데 집을 부인에게 재산 분할로 넘겨주겠어. 부인도 그래 좋아. 이렇게 해서 조정 조서로 이혼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진짜 소송을 해서 재산 분할로 싹 다 부인한테 줘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요 판례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남편의 채권자들이 이 부부 간의 재산 분할을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만약에 이 채권자들이 남편 집을 재산 분할로 부인한테 넘긴 행위를 취소해서 집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남편과 부인 사이에 재산 분할이라는 게 상당성이 넘는다는 것을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성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이제 재산 분할이 상당하지 않다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부인이 자기 명의로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비여도라든지 아니면 그 집을 부인이 돈 벌어 샀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남편이 막 그동안 백수로 살아가지고 집만 남편 거지 부인이 다 대출금 내고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인한테 넘어간 이 재산 분할이 상당하지 않다. 즉 그런 사유 없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 분할을 했다. 이런 거를 채권자가 입증을 못하면 결국 이 채권자 취소 소송 자체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부부 사이에 재산 분할이 상당하냐 안 상당하냐 부인의 기여도가 얼마냐 이런 부분까지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이혼 하면서 재산 분할로 이렇게 부인한테 집을 넘기는 행위가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최후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사실 하나일 수는 있어요. 저희 사건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요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 남편분이 회생 파산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회생 파산을 할 때는 내 재산이나 나의 채무뿐 아니라 부인의 재산도 다 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인한테 돈을 줬다면 그 돈을 준 내역이라든지 카드를 썼다면 얼마를 썼다면 그 사용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소명을 하지 않으면 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고 까다로운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재산 분할로 부인한테 집을 넘긴 거는 남편의 채권자들한테까지는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집은 어떻게 건질 수 있는 그렇지만 채무가 너무 많아서 파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에까지 가시면 사실 파산은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혼을 하시면서 재산 분할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이제 법률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요 재산 하나라도 집 하나라도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겠다 하신다면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요즘 워낙 힘들게 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